이렇게 긁다 보니까 정신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든다는 소견이 있더라고요. 안 해본 치료가 없을 정도로 모든 치료는 다 했었던 것 같아요. 5년째 계속된 원인 모를 가려움과의 싸움. 네카라를 벗을 수만 있으면 더 이상의 바라는 건 없을 것 같아요. 과연 녀석은 지독한 가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4살 토리와 또래라 해도 믿을 만큼 동안 외모를 자랑하는 붕붕이. 이래봬도 사람 나이 8순의 어르신인데요. 나이 차 많은 두 반려견과 함께 사는 가족의 고민은 무엇일지 이들의 일상을 함께 살펴볼까요? 개밥에도 순서가 있지. 나이와 체질에 맞게 사료도 따로따로 살뜰히 챙겨주시는 어머니. 엄마 줄까? 엄마 먹자. 밥도 사이좋게 잘 먹는 녀석들. 서로 나이 차이는 있지만 둘 사이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요. 밥을 다 먹은 후에도 허기가 진 건지 바닥에 흘린 가루까지 다 먹을 기세로 야무지게 핥아대는 붕붕이. 어? 바닥이 아니라 발을 핥는 거였구나. 그런데 아빠를 마치 사탕 먹듯 핥더니 급기야 뜯기까지 합니다. 아니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요? 어머님, 얘 좀 말리세요. 붕아. 가자, 저기 가자. 붕아. 붕아. 저리 치워. 어머, 이놈 새끼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야, 이 녀석 한 손가락하네요. 안 돼. 긁고 싶은데 짜증나니까 못 긁게 하니까 으르렁 되는 거예요. 문제는 한번 핥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는 붕붕이. 붕! 붕! 네, 다 젖었어요. 말리려고 하면 공격적인 모습까지 보인다는 녀석에게 네칼라는 필수가 됐다는데요. 네카라를 이제 풀게 되면은 앞발가락을 긁고자 하는 집념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네카라를 풀고서는 아예 생활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얘가 왜 이렇게 집념이 강하게 긁는지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서. 뭐해? 산책을 갈 때도 예외는 아닙니다. 산책할 때 불편할 녀석을 위해 작고 가벼운 산책용 네칼라가 따로 있을 정도라는데요. 기운 넘치는 토리와 달리 나이도 많은 데다 얼마나 거추장스레 불편할까요? 네. 저는 그래서 항상 뛰고, 붕이는 항상 걸어와요. 아우, 답답해. 그래, 오빠랑 뛰어. 오빠 나 혼자 간다. 엄마 이제 천천히 가. 따라가고 싶어 하는데 뛰지는 못해요, 그렇게 막. 뛰고픈 마음은 굴뚝 같지만 자꾸 바닥에 끌리는 네칼라 때문에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아유 안쓰러워라. 봉아! 나뭇잎을 다 먹어버리려고 그랬어? 자고로 산책이라 함은 개들에겐 힐링 타임. 보호자님, 붕붕이도 네칼라 잠시만 풀어주면 안 될까요? 그런데 그때 아니 산책하다 말고 앞발은 왜 씹는 거야? 끈이 느슨해지는 걸 알아서 그때쯤 바로 이렇게 긁어요. 이게 좀 이렇게 들어야 하면은 돼요. 못 긁잖아요. 산책을 나와서까지도 발을 필사적으로 핥으려는 붕붕이. 산책에 집중을 못하는데요. 근데 이제 산책 못 시킬 것 같아요. 너무 긁어서 집에 빨리 가봐야 될 것 같아. 병원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러다. 결국 산책하다 말고 집에 돌아온 가족. 곧바로 녀석의 발 상태를 확인해 봅니다. 여기 봐봐.
안 돼요. 붕붕이 다른 점 어때요? 뒤에는 괜찮은데 앞에가 많이 지금 부어있어요. 빨갛게. 아니 뻘겋게 부어오를 때까지 핥아댄 거예요? 아유 아프겠다. 일로 와. 어디 도망가셔? 아무리 가려워도 그렇지 상처가 날 정도로 핥아대는 건 좀 심한데요. 또? 붕붕아 또 가렵니? 유독 아빠를 집중적으로 핥아대는 붕붕이. 혹시 발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핥는 습관 같은 건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근데 강아지들 대부분이 다 핥잖아요. 조금씩은 다. 그 정도였어요. 핥다 보니까 빨갛게 부어오르고 축축하고 젖어있고 이래서 이제 병원을 가게 되었어요. 병원을 가가지고 습진이다, 뭐 피부병이다 라는 병명이 내려져가지고 약을 먹으면 습진 같은 경우는 다 가라앉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붕붕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습관은 나아지는 게 아니어서. 어릴 때부터 습관처럼 발을 잘 핥았던 붕붕이. 그러다 보니 발에 습진이 생겨 치료까지 받았다는데요. 문제는 습진은 다 나았지만 녀석의 행동은 점점 더 심각해졌다는 겁니다. 처음에 발만 핥던 수준을 넘어 양발을 비비고 잡아뜯다 못해 뒷발로 긁고 씹기까지. 마치 온몸이 가려운 듯 잠시도 가만히 있질 못하는 붕붕이. 옆에서 보기 힘들 정도였다는데요. 안 돼. 안 돼. 살을요, 이렇게 그냥 이빨로 차차차차차 작은 집중적으로 차차차차차 이렇게 이빨로 앙앙앙앙앙 이렇게 씹어요. 거기를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고기가 이제 빨개지고 부어오르고 이제 피가 나는 거지. 병원도 수차례 옮겨봤지만 소용이 없었는데요. 병원에서도 이 약을 먹여서 효과를 한번 지켜보자. 이제 이 약은 효과가 어땠는지 물어보시면 효과는 없었다. 그러면 다른 약을 처방해서 먹여보기도 하고 또 주사도 맞아보고 이제 그렇게 해서 계속 먹였는데도 붕붕이한테 맞는 약을 찾지를 못했고요. 자꾸 이렇게 긁다 보니까 정신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든다는 소견이 있더라고요. 원인도 치료 방법도 오리무중. 정말 정신적인 문제인 건지 가족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거 싹 뿌려야 돼. 침대에 버리고. 갑자기 집안 곳곳에 뭔가를 뿌리는 가족. 때가 때인 만큼 자가 방역에 철저히 신경 쓰시나 보네요. 강아지 피부 알러지나 세균 때문에 혹시 몰라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데는 다 다니는 데다 뿌리고 있거든요. 이 많은 양의 살균 소독제들이 다 붕붕이를 위한 것. 한 병원에서 진단받은 알레르기성 피부병. 혹시 몰라 집안 청결에 신경을 쓰고 있는 건데요. 네. 무알코올이어가지고 강아지한테 뿌려도 사람한테 먹어도 애기가 먹어도 이렇게 무해하다고 해가지고 일부러 그런 쪽으로 샀어요. 살균제에 이어 하루에 한 번 청소는 기본. 녀석의 피부가 닿는 곳은 꼼꼼히 살피는 가족. 붕붕이를 위해서 정말 애 많이 쓰시네요. 하지만 가족의 노력과는 달리 또다시 격렬하게 몸을 긁기 시작하는 붕붕이. 그리고 이상한 소리까지 냅니다. 그렇게 한참을 원인 모를 가려움과 싸우는 녀석. 심지어 모두가 잠든 밤에도 가려움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데요. 원인이라도 알면 좋으련만 얼마나 괴로울까요. 아, 마음이 짠합니다. 짠해요. 간밤에 한숨도 편히 못 잤을 붕붕이. 봉아. 그래서인지 오늘따라 더 예민한 것 같은데요. 얘 이거를 해서 더 예민한 것 같아요. 네카라 해가지고. 네. 안 하면은 발에 긁으면 집중하니까 딴 거 눈에 안 들어오는데 이걸 채우니까 이제 자기
모든 게 다 자기 신경에 거슬리는 거죠. 예민한 붕붕이를 달래기 위해 보호자가 특별한 놀이를 선보이는데요. 기다려. 기다려. 여기 있다. 차이점을 아시겠나요? 찾아도 못 먹으니까 이렇게 먹여주듯이 놀아주고 있어요. 먹지를 못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먹여줘야 되거든요. 이렇게라도 스트레스를 덜었음 하는 마음에 보호자가 직접 생각해낸 방법인데요. 그렇지. 즐거워하는 것 같나요? 이것 때문에 안 되지. 결국 네 칼날을 풀고 놀아봅니다. 옳지. 찾아. 찾았어. 아까보다는 확실히 집중을 잘하는 것 같죠? 그런데 그것도 잠시. 먹어. 또 시작인가요? 놀다 말고 몸을 베베 꼬아 핥기 붕아. 시작하는 붕붕이. 붕이 찾아. 장난감도 소용이 먹어? 없습니다. 붕아. 그만. 마음껏 놀지도 못하는 붕붕이와 달리 토리는 놀이에 푹 빠졌는데요. 붕붕이도 토리처럼 네 칼날을 벗어 던지고 마음 편히 놀 수 있는 날이 올까요? 평범한 일상조차 허락되지 않는 붕붕이의 모습이 너무도 안타깝네요. 처음에는 되게 밝고 뛰어다니고 천방지축 강아지였는데 이렇게 네카라를 사용하고 나서는 아예 그냥 가만히 얌전히 무기력하게 멍하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아픈 곳 하나 없이 밝고 활기찼던 붕붕이. 늘 건강할 줄만 알았던 녀석에게 원인 모를 가려움이 찾아왔고 그 후로 녀석은 날이 갈수록 쇠약해져 갔습니다. 노견이다 보니까 이 무거운 네카라 때문에 목이 무리가 가지 않을까. 붕붕이의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아줄 수 있을지 가족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붕붕이 몸에 큰 이 네 칼날을 5년 이상, 네네네. 5년 정도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네네. 너도 엄청 힘들었겠다. 쌤, 붕붕이 잘 부탁드려요. 5년 동안 네 칼날을 하고 있었던 건 바로 붕붕이의 문제 행동 때문. 밥 먹다가도 가려운 것이 있으면 계속 핥곤 했는데요. 하루에 한 5번, 조금 많아도 10번 정도라면 정상적인 그냥 할 수 있는 정도의 긁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이고, 하루에 10번이 뭡니까? 붕붕이는 시도 때도 없이 가려워서 핥고 긁고 했어요. 네 칼라도 소용없을 정도였죠. 심하구나. 발이 안 닿는데도 그쵸. 네, 그걸 해요. 얼마나 힘들면 저러겠어요.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고 개들은 입이 손이다. 근데 저렇게 얼굴을 막는다는 것 자체는 사람으로 보면 손을 못 쓰게 한 거예요. 손가락이 없는. 그럼 뭘 못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붕붕이도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거예요. 이게 5년이면 정말 긴 시간인데. 산책할 때도 네 칼라를 착용해야 했던 붕붕이. 붕아! 밖에서도 가려운지 산책조차 즐기지 못하는 모습이 더욱 안타까웠는데요. 와, 밖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나도 이제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하네. 설쌤, 어렵지만 속 시원하게 알려주실 거죠? 제일 중요한 건 의학적 문제냐, 행동학적 문제냐예요. 내 반려견이 집착적으로 몸을 핥고 가려워한다면 모두 추모! 새낙의 공식 명의, 설채연 수의사의 명쾌하고 시원한 처방전 지금 내려드립니다. 가장 먼저 자기 몸을 핥고 계속 이렇게 씹고 간지러워 할 때는 상처 아니면 우리가 피부 병변이라고 하죠.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감염이 돼서 피부에 문제가 있지 않은지 이래도 똑같이 가려워할 수 있거든요. 반려견이 가려워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3가지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지금 보면은 여기가 다 빨갛죠? 피부가. 뒷발 한 번만 봅시다. 앞발이 훨씬 심하구나. 귀 한 번만 보자. 선생님, 붕붕이 어떤 상태인가요? 상처나 이런 건 없어요. 예?
그럼 왜 빨갛죠? 혹시 강박 행동인가요? 만약에 강박 행동으로 계속 하는 거였으면 귀나 얼굴은 멀쩡해야 돼요. 발만 네. 그래야 되는 거지. 의학적 용어로 말하자면 발적이 있죠. 발적. 빨갛게 달아오른 거. 귀와 발 사이에 발적이 있고요. 얼굴도 막 긁으려고 하고요. 앞발, 뒷발 다 영향받고 있고. 붕붕이의 경우 한 군데가 아니라 다양한 부위를 가려워했기 때문에 강박 행동을 제외한 의학적 원인으로 추측된다는데요. 의학적 접근이 필요할 것 같아요. 크게 봐서 감염성 질병, 그리고 알러지. 감염성 질병에는 외부 기생충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세균이나 곰팡이 같은 것에 감염이 될 수 있고요. 감염성이요? 근데 감염성 질병으로는 안 보여요. 세균, 곰팡이 같은 경우에는 더 자세히 확인을 해보면 좋겠지만 지금 피부 병변상으로 봤을 때는 가능성이 되게 떨어져요. 그리고 외부 기생충, 한 달에 한 번씩 사상충, 외부 기생충 네. 같이 해주고 계시죠? 네. 그럼 이것도 아니. 아니에요. 붕붕이의 가려움증 원인 설쌤의 진단 결과 일단 감염성 피부병은 패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알러지성 질병일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알레르기요? 또 알러지성 질병일 때 우리가 두 개가 있어요. 음식 알러지, 그 다음에 아토피. 음식 알러지랑 아토피의 차이를 아세요? 몰라요. 음식.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관리하는 데도 되게 중요한 요소거든요. 음식 알러지는 먹은 것에 대해서 내 몸이 과민 반응을 해서 피부가 염증이 생기고 가려워지는 거예요. 아토피는 우리 환경에 있는 것들이에요. 환경에 있는 것들이 내 피부에 닿았을 때 가려워지고 염증이 생기는 게 아토피예요. 근데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치료가 달라지거든요. 두 개 다 있는 경우도 있어요. 두 개 다 있는 경우도 있는데 특정 물질에 의해 피부에 이상이 생기는 것을 알레르기성 피부병이라고 하는데요. 먹어서 생기는 음식 알레르기와 타고난 피부가 예민한 아토피로 나뉩니다. 그런데 이 둘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알러지인 것 같다. 그러면 음식 알러지냐 아토피냐 이걸 확인해야 되는데 음식 알러지는 검사해 본 적 있으세요? 근데 무슨 알러지 피 검사로 해가지고도 해보고. 거의 피 검사로 그냥 검사했던 네.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알러지도 그렇죠. 그렇고. 네네네. 그다음에 아까 그 환경적인 것도 그렇고 이러다 보니까 듣긴 듣는데 또 말은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정밀 검사 없이 음식 알레르기와 아토피를 구별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진단 방법. 지금 알려드릴게요. 음식 알러지의 가장 정확한 진단 방법이 뭐냐면 뭐죠? 저알러지 사료 2개월 동안 다른 걸 아무것도 안 먹여보고 봤을 때 가려움이 남아있느냐 안 남아있느냐예요. 이게 그 어떤 피 검사보다도 정확한 검사 방법이에요. 대신에 아무것도 안 먹어야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간식 안 주시고 이건 확실하죠? 그리고 가끔은 산책 나갔다가 애들이 주워 먹는 경우가 있는데 산책할 때도 네칼라 쓰죠? 그럼 못 주워 먹잖아요. 그러면 지금 몇 년 동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먹였는데도 가려워하면 아, 음식 알러지는 아니구나. 아토피네. 이렇게 진단이 가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심한 아토피예요. 심한 아토피. 2달간 저알레르기 사료만 먹인 후 가려움증이 사라졌다면 음식 알레르기. 반면 계속 가려워한다면 아토피. 붕붕이는 아토피 피부염일 가능성이 높다는데요. 옮아요, 아토피도? 옮지 않아요. 이거는 유전 질병이에요. 유전이에요. 그래서 긁는데 소리까지 옮을까봐 저희는. 아니에요. 절대 옮지 않아요. 오, 강아지도 아토피 피부염에 걸리는군요. 그럼 강아지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아토피 있는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상피층이에요. 우리 가장 겉에 있는 피부. 이걸 하나의 벽돌로 보자면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지어야죠? 벽돌을 짓고 여기 시멘트를 잘 발라줘야죠. 그래서 여기 빈틈이 없게. 근데 아토피 있는 친구들의 피부는 그렇지 않아요. 시멘트가 헐거워요. 그러면 이 벽돌들이 어떻게 되죠? 벌어져요.
근데 이 피부는 우리가 전쟁할 때 보면 성벽이에요, 성벽. 외부에 나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1차적인 방어막인데, 아토피가 있는 사람이나 개들은 이 사이가 다 벌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이사이로 적군들이 막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게 면역세포랑 반응하면서 염증을 일으키게 돼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될까요? 이 사이가 헐거워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안에 있는 수분이 증발해버려요. 이 사이사이로. 그래서 피부가 건조해지죠. 아토피성 피부는요, 선천적으로 약한 피부 장벽을 가지고 있어 외부로부터 피부를 보호받지 못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만나면 쉽게 가려움증 또는 피부염이 발병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피부 건조로 인한 피부병도 쉽게 발생할 수 있어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질환이랍니다. 아토피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환경에 있는 것들이 내 피부에 닿았을 때 보이는 반응이에요. 풀이나 균에 대한 알러지 검사를 했네요. 자, 보죠. 그동안 붕붕이를 가렵게 만든 물질은 무엇이었을까요? 80 이상은 유의성 있다고 보시면 돼요. 80 이상. 진드기. 아, 여기 있구나. 이거네요. 124. 아하, 붕붕이를 가렵게 만든 주범은 바로 진먼지 진드기였네요. 집 진드기? 네. 진먼지 진드기. 진먼지 진드기란 먼지 속에 있는 사람의 비듬이나 곰팡이를 먹고 사는 미세 진드기인데요. 이 때문에 사람 사는 곳 어디든 존재한다고 합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 집 안에서 없어질 수가 없는, 그러니까 24시간 365일 내내 진먼지 진드기에 대한 아토피 반응으로 인해서 붕붕이는 고생하고 있는 거죠. 저거는 못 없애요. 소독약 그렇게 많이 해도 안 없어져요? 안 죽어요? 아무리 미세 진드기여도 살균제를 이렇게 많이 뿌리면 죽을 것 같은데요. 죽어있는 사체에 조금만 큐티클층이라고 하죠. 그런 것만 하나 피부에 닿아도 똑같이 나타나요. 네. 그래서 진드기를 죽이는 건 의미가 없어요. 아예 사체까지 싸그리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거 불가능해요. 야, 진먼지 진드기 정말 무시무시한 놈이네요. 진먼지 진드기에 아토피 증상 보이는 아이들이 어쩌다가 뭐 정형외과 수술을 하거나 내과 수술을 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안 가려워요. 아, 환경이 달라져서요? 철장이잖아요. 아, 진먼지 진드기가 살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근데 거기서 살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를 다 철로 만들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야겠죠. 아, 진먼지 진드기 관리법 정령 없는 건가요? 직물을 다 없애야 돼요. 여기서 보이는 천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다 치워야 돼요. 제일 많이 있는 게 천이니까. 그리고 절대 침대 못 올라가게 하고. 네. 저렇게 한 뒤부터는 강아지랑 따로 잤어요. 지금은 침대에서는 같이 안 잔다. 네. 선생님이 침대에서 같이 자지 말라고 해서. 네네. 근데 소파에는 올라오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거기까지 미쳐 신경을.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이 신경 쓰고 더 공부해야 돼요. 특히 아픈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은. 어머님, 지금부터 집중! 진먼지 진드기다. 진먼지 진드기는 이불이나 직물들에 많이 있다. 그래서 선생님은 침대에서 같이 자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네네네. 근데 우린 침대만? 그러니까 그치? 소파 생각은 전혀 못했어요. 보이지 않아 완전 박멸이 힘든 진먼지 진드기. 이대로 계속 가려워하며 지내야 하는 걸까요? 아토피 말 뜻 자체가 그리스어로 비정상적인.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피부 면역 체계를 가지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좀 안타깝지만 특히 개들은 평생 관리해야 되는 질병이라서 솔루션의 가장 큰 부분은 무슨 치료가 들어갈 거예요. 치료요? 근데 이 정도 됐으면 그리고 네칼라도 씌우고 하고 그러면 병원 사실 되게 많이 다녀보셨을 것 같은데 엄청 많이 다녀봤죠. 약도 많이 먹어봤을 것 같고. 네, 약도 매일매일, 그러니까 처방하는 약도 다 바뀌었어요, 항상. 먹여보고 지켜봤다가 아니다 싶으면 다른 약 처방하고 지켜봤다가 전혀 뭐 나아지는 건 없다 보니까 끊었다가 또 다른 약 먹고 끊었다 다른 약 먹고 그냥 계속 반복.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그래도
수의학도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여러 가지 새로운 약들, 더 안전하고 새로운 약들도 막 나와요. 네. 제가 안타까웠던 게 딱 보니까 좋은 약들이 나오고 관리가 되기 시작할 때부터 여기에 대해서 놨어요. 근데 최근에는 스테로이드와 또 거의 비슷한 효과를 내지만 그런 부작용을 안 내는 약도 있고요. 주사 한 번 맞으면 매일 약을 안 먹어도 4주에서 8주 정도 그걸 유지시켜주는 주사가 있어요. 전 이 정도는 아토피 있는 아이들한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다른 아이들이 누릴 수 있는 삶을 한번 누려봐야죠, 붕붕이도. 5년 동안의 깔때기를 벗고. 뛰어다니고 싶어. 눈물 날. 고쳐준다. 가장 먼저 반려견이 가려움증을 느낀다면 알러지성 질환이 맞는지, 그리고 알러지성 질환이 맞다면 음식 알러지인지 아니면 아토피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아토피라고 한다면 어떤 물질에 의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지 검사를 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검사를 했을 때 우리 주변에서 없앨 수 없는 진먼지 진드기 또는 곰팡이 등이 아토피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료가 상당히 힘든데요. 그래서 붕붕이는 우선 이 가려움증을 낮춰주는 약물 치료를 먼저 하고 그 후에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과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진먼지 진드기가 들어와서 뭐 염증이 일어나고 거기서 가려움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나오고 할 텐데 그 중간에 길을 끊어버려서 가려움증이 나타나지 않도록 도와주는 주사와 약입니다. 보호자와의 충분한 상담 후 가려움증을 낮춰줄 주사와 약까지 준비 완료. 붕붕아, 잘 참을 수 있지? 옳지. 잘 맞아. 오늘 저녁부터 붕붕이가 발에 관심을 가지는지 그리고 목 밑을 긁으려고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줄어드는 것 같으면 이제 네칼라는 풀어줄 거예요. 사람 있을 때 그냥 하던 대로 그냥 풀어놓고 같이 있어보고 하면 되죠. 그 빈도를. 네. 빈도를 좀 관찰해 주세요. 앞으로 중요한 보호자의 역할. 그래서 배워봤습니다. 검사 결과에서 결국에는 아토피를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이 진먼지 진드기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진먼지 진드기가 어디 사냐? 직물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먼지가 낄 수 있는 그런 직물들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봤을 때 그 직물들을 다 없애야겠죠. 한번 눈에 너무 많이 보여요. 네. 솔직히 너무 많이 보여. 야, 집안에 직물이 이렇게 많았나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도 막 이렇게 네네. 이런 데는 엄청 많죠. 음. 이런 데는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이거 두 개는 애들이 주로 앉아있는. 그쵸? 네. 그동안 열심히 진먼지 진드기와 함께 콜라보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이것. 녀석들이 매일 물고 빨던 장난감. 여기 털면 먼지 나오잖아요. 왜 진먼지 진드기겠어요? 이것도 직물이란 직물은 우선 다 뺄 수 있으면 좋아요. 저희는 토리가 자꾸 물어뜯고 그런 걸 좋아해서. 그쵸. 네, 그래서 저걸 네. 해준 거거든요. 하지만 붕붕이를 위해서 빼주는 게 더 좋은 거죠. 장난감부터 방석까지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것들은 모조리 다 치우는데요. 쇼파도 없애야 돼요? 소파는 우리가 못 올라가게 하죠. 계단을 네. 치우면. 진먼지 진드기 소굴이던 소파에 오르지 못하게 계단까지 치우고 나니 와, 집안이 깔끔해졌네요. 그리고 붕붕이가 맨바닥에 있는 걸 싫어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는 못 살겠죠? 진먼지 진드기가? 이런 걸 좀 깔아놓고 붕붕이도 좀 맨바닥이 아닌 보호자들 옆에서 좀 쉴 수 있게. 진먼지 진드기는 완벽히 없애기 힘들기 때문에 최대한의 관리가 상책. 매일 빨아야 하는 직물보다 관리가 편한 소재로 바꿔주는데요. 단, 아무리 좋은 소재도 불청결하다면 진드기 소굴이 될 뿐. 항상 깨끗하게 관리해주세요.
그리고 피부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거. 음수량. 물을 충분히 많이 먹어야 되는데 이건 아이들한테 안 좋은 거예요. 먹다 짜증날 거예요. 네. 계속 나오니까. 이거는 빨대로 먹는 거죠.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싶은데 빨대로 먹는 거예요. 그리고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까? 강아지가 물 먹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혀의 모양을 보면 혀가 어떻게 되죠? 길게 말아가지고. 뒤로 말아요. 이 앞면으로 핥아서 먹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모든 강아지가 이렇게 먹어요. 얘네들이 원래 물을 먹는 방법으로 못 먹기 때문에 음수량이 엄청 줄어들고 뭔가 목 축일 정도로만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피부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문제 일으킬 수 있어요. 신장이나 이런 거. 우리도 적당한 음수량이란 게 있고 사람 뭐 하루에 몇 리터 먹어라, 성인이면 뭐 2리터를 먹어라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칼라 때문에 자꾸 부딪히고 막 칼라로 뒤집어 엎고 이래서 아마 이걸로 하셨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는 내 칼라를 풀고 그냥 물그릇에 있는 아니면 정수기에 있는 물을 자기 자유롭게 마실 수 있어야지만 더 피부가 건강해지고 선순환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칼라를 써야 할 땐 어쩔 수 없지만 내 반려견의 촉촉한 피부 유지를 위해 되도록 물그릇을 사용하는 게 좋다는 것 잊지 마세요. 놀이 시간에도 긁기만 하느라 스트레스를 풀기는커녕 배로 받아왔을 붕붕이. 아토피인 붕붕이도 즐기며 할 수 있는 놀이는 없을까요? 밥 먹을 때만이라도 집중할 수 있게. 그리고 실제로 우리 반려견들은 밥그릇에 있는 것보다 성취감을 느꼈을 때 훨씬 더 집중해요. 잠깐만 이거 한번 풀어볼까요? 내 칼라 푸니까 발에 관심을 보여. 식이 조절을 해봐서 음식 알러지가 아닐 것 같아서 사료 이외에 다른 걸 이제 시도해 볼 거예요. 대신에 중요한 건 일주일에 하나씩만 시도하세요. 지금은 우선은 간식 하나만 사용해 볼 거예요. 근데 이 간식도 가수분해된 단백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알러지를 일으킬 가능성은 낮아요. 붕붕. 직물이 아닌 소재의 장난감에 맞춤 간식까지 붕붕이가 잘 놀 수 있을까요? 헤이 붕붕아, 그러면 안 되지. 이걸 아직 방법을 몰라서 그래. 난다. 냄새가 난다. 그렇지. 이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그렇지. 팔 움직인다. 힌트를 좀씩 줘볼게요. 자. 그렇지. 하다가 집중을 못하고 그쵸. 흐려지니까 발. 그러니까 해주게 되더라고요. 음. 자꾸. 그렇게 집중을 못하고 금방 다른 곳으로 산만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아토피 있을 때 되게 산만했거든요. 집중을 못해요. 뭘 하다가 돈이라고. 하고 이러다가 또 딴 일하고 한 번 집중이 깨지니까 자꾸 딴 쪽으로 가고. 가령 그까짓 거 싹 날려버리겠어. 그렇지. 또 했어. 이제 방법을 알았어요. 붕이 신났어. 아이고. 당장 이 교육만으로 발을 핥고 힘들어하는 게 다 사라지진 않지만 우리가 하루에 2번만이라도 사료에다가 간식을 한두 개 섞어서 그런 식으로 밥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주 긴 시간은 아니지만 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서 붕붕이 입장에선 되게 재밌는 놀이가 될 거예요. 언제 무기력했었냐는 듯 밝아 보이는 녀석.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죠. 아토피는 평생 관리해야 하는 것. 그렇기에 앞으로도 꾸준히 배운 대로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며칠 후. 설쌤, 이 밤에 웬일이세요? 설마 봉봉이한테 무슨 일 있나요? 붕붕이 잘 있었니? 제가 걱정돼서 한번 와봤어요. 요즘 좀 어떤 것 같아요? 이것만 보면 내 칼 없이도 이제 생활할 것 같은데 놀이만 끝났다 하면 좀 관심 보이죠? 솔루션 후 네 칼라 없이 즐겁게 산책도 하고 마치 회춘한 듯 건강한 모습을 되찾은 붕붕이.
하지만 핥는 행동은 여전한데요. 쉽게 나아지진 않겠지만 설마 그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건 아니겠죠? 네 칼라 한 번만 씌워주시면 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거의 정상적인 색깔로 돌아오고 있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색깔이. 오, 정말 붉은기가 좀 줄어들었는데요. 영상 속에서 핥았던 발도 확인해 보는데요. 아, 여기에 예전에 이제 깨물다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딱지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게 아직 다 안 나서 그래. 아, 그래서 아직 간지러운 거예요? 네, 이쪽만 지금 공략해가지고 더 그럴 거예요. 지속적으로 핥아대던 앞발은 여전히 상태가 안 좋아 보이네요. 지금 특히 이 가운데가 그러네. 여기가 제일 빨개요. 네,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긴 안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여기만 이제 좀 덜 내려갔어. 빨갛죠? 여기도 조금 빨갛고. 두 번째, 세 네, 번째. 이 부분 때문에 계속 여기를 이제 긁는 거예요. 염증이 완전히 가라앉아야 가려움도 없어진다는데요. 염증 부위에 연고도 꼼꼼히 발라줍니다. 그리고 연고 바르고 나면 연고가 흡수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조금 네칼라 쓰고 있어요. 이게 다 내려갈 때까지 조금은 핥는 모습이 있긴 할 것 같아요. 네칼라는 앞으로도 좀 더 착용해야 한다는데요. 붕붕아, 삐진 거 아니지? 만약에 이제 간지러워하면 그 전에 우리가 결국에는 보호자한테 집중하게 해서 재밌는 놀이를 한다라고 보여주고 이 손에 관심 있던 거를 우리한테 돌려야 돼요. 터치. 간지러워할 때 관심을 돌릴 놀이를 하나 더 알려주는 설쌤. 하나, 터치. 여기 터치. 옳지. 터치. 잠시 갈등하더니 다시 옳지. 집중하는 붕붕이. 터치. 옳지. 뿡. 터치. 옳지. 발로 해도 괜찮아요. 뿡. 터치. 옳지. 뿡. 터치. 옳지. 붕이가 습관적으로 발을 핥을 때 보호자한테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교육들이 있으면 이 습관을 좀 빨리 줄일 수 있어요. 한번 해보실까요? 붕아, 가지고 계셔보세요. 붕아, 봐봐. 터치. 옳지. 자, 다시 한번. 터치. 옳지. 다행히 잘 따라주는 붕붕이 희망이 보이네요. 그쵸? 아토피는 아시겠지만 난치성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잘 고쳐지지 않는, 관리가 뜸해지는 순간 다시 붕붕이는 네칼라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완벽하게 다 얘는 끝났어, 얘는 이걸로 다 해결됐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점점 최소한의 치료로 관리가 되게 하겠지만 보호자는 계속 관심을 가져주고 좀 조심하면서 관리를 해나가야 돼요. 보호자님 두 분 표정이 되게 좋아지셨어요. 붕붕이 때문에. 진짜. 붕붕이 때문에 보고만 있어도 행복해요. 보기 좋고 행복해하는 게 눈에 보여서 같이 지금 행복해요.